여수 스카이타워 무대가 밝아오던 그날 밤, 관객들의 시선은 하나의 의문으로 모였다. 무대 정면 가장자리에 놓인 단 한 자리. 누구도 앉지 않은 채 조용히 비워져 있는 의자였다. 박서진이 직접 비워두라고 지시한 이 자리에는 어떤 명패도 안내도 붙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공연을 준비한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람들은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속삭였다. 왜 이 자리는 비워두었을까? 왜 그 누구도 허락되지 않았을까? 심지어 초청된 주요 인사들과 협찬사 관계자들조차도 그 이유를 들을 수 없었다. 박서진은 단 한마디로 모든 질문을 멈췄다. 그 자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태도라기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어조였다. 마치 깊은 사연을 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목소리처럼. 조명이 천천히 켜지고 무대 전체가 드러나자 비워진 의자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수천 명의 관객, 화려한 조명, 무대를 채운 음악과 함성. 그 가운데에도 텅 빈 한 자리는 묘하게 존재감을 뿜어냈다. 아무도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자리를 무대의 중심처럼 보이게 했다. 박서진은 무대에 오르며 관객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단 한 번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스쳤다. 그것은 짧았지만 충분히 강렬했다. 이 의자에는 단순한 비밀이 아닌 시간과 기억의 무게가 담겨있다는 분위기가 현장을 감쌌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오갔다. 특별 게스트가 오는 것이 아닐까? 공연 연출의 일부일까? 혹은 팬을 위한 이벤트일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는 상업적 목적도 극적인 연출도 아닌 누군가와의 약속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 같았다. 쉬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적이 그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왜 박서진은 이토록 단호하게 누구도 앉을 수 없다고 말했을까? 공연이 열리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객의 마음을 붙잡는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 누가 그 자리에 앉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의 문을 열려하고 있다. 여수 구도심의 여름 공기는 오래된 시장 골목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었지만 바닷바람이 때때로 스쳐 지나가며 잠시나마 숨 돌릴 틈을 주었다.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분주히 오갔고 가게마다 내걸린 전등은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에 맞춰 하나둘씩 불을 밝혔다. 이곳에서 작은 행사 하나가 막 끝난 뒤였다. 즉흥적으로 남겨진 스피커 하나와 기타 하나. 그저 남아있는 장비로 잠시 노래를 불러보라는 말에 한 젊은 가수가 골목 끝에 섰다. 그의 이름은 박서진. 당시 그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였다. 무대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었고 조명은 가게 간판 불빛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기타 줄을 만졌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어갔다. 아이 울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섞여 있었고 노랫소리가 퍼져도 금세 시장의 소음에 묻혔다. 그럼에도 그는 굳이 특별한 것을 바라는 표정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라도 듣는 이가 있다면 충분하다는 듯 조용하고 진지하게 노래를 이어갔다. 노래가 중간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시장 한쪽 큰 아이스박스를 의자처럼 삼아 앉아 있었다. 소년의 무릎 위에는 얇고 낡은 초록색 공책이 올려져 있었고 손에는 빨간색 사탕 2개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자리를 뜨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자 박서진은 조용히 기타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 순간 소년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조금 느리지만 또렷한 발음이었다. 형, 조금 전 그 노래 다시 불러줄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라서 그래요.
그 말에 그는 다시 기타를 들었다. 골목의 소음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만큼은 세상이 고요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떤 화려한 무대에서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노래했다. 오직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노래처럼.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박서진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짝 불며 초록색 공책의 모서리가 흔들렸다. 노래가 끝나자 소녀는 조심스럽게 공책 한 장을 찢어 작은 종이를 접어 건넸다. 거기에는 흘림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다음에는 진짜 무대에서 봐요. 소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형 언젠가 큰 무대에 서면 나 맨 앞에 앉아서 들을게요. 약속이에요. 박서진은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그 약속은 누가 들어도 단순한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한켠에 깊게 박혔다. 그는 종이를 접어 조심히 주머니에 넣었고 돌아서는 순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그 종이를 버리지 않았다. 어느 행사든 이동 중이든 지갑 깊숙한 곳에 꼭 넣어두었다. 때때로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그 종이를 꺼내보며 스스로를 다잡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이 우연한 만남이 훗날 한 공연장 맨 앞줄을 비워두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한 장의 쪽지가 결국 한 가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수많은 관객의 시선을 한자리로 모으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수의 평범한 여름날 골목에서 시작된 이 작은 순간은 다음 이야기를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수 공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박서진은 한동안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지갑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지니고 다니던 작은 종이가 그 안에 있었다. 구겨진 자국과 색이 바랜 흔적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여수를 다시 찾는다는 소식은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한 가지 결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펼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찾아야 할 때가 왔다. 그는 단 하나의 단서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종이에 적힌 삐뚤게 적힌 글씨, 그리고 당시 여수시장 골목에서 마주했던 그 얼굴.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다는 듯 그는 먼저 옛 행사 진행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수년이 지난 뒤라 기억은 흐릿했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질문을 이어갔다. 이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날 현장에 휠체어를 탄 소년이 있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이름이 있습니까? 그는 그럴 때마다 작은 종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보냈다. 이 글씨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수의 골목골목을 다시 걷는 동안 그는 곳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아스팔트에 남은 해무 냄새, 오래된 간판 불빛, 좌판에 쌓여있던 과일과 생선, 모든 것이 아득한 과거를 끌어올리는 듯했다. 그러나 기억은 선명했지만 단서는 흐릿했다. 장애인 복지센터를 찾아갔을 때도 담당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몇 해 동안 많은 아이들이 지나갔는데 글씨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록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돌리며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하나씩 좁혀갔다. 마치 튄 실타래를 더듬어 찾듯 조심스럽고 느리게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다. 공연 준비로 바쁜 일정 중이었지만 그는 배터리가 거의 남지 않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이 밝아지며 낯선 번호가 떴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조용하고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시장에서 소년을 찾고 계신 분이 맞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성현입니다. 그는 몸을 약간 굳힌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지는 설명은 더욱 조용했다.
성현은 몇 년 전 호흡기 문제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청각은 온전히 남아있고 감정 반응도 또렷합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들려드리면 눈을 깜박이며 반응하고 때로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의료진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말끝마다 담긴 신중함은 그 사연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통화가 끝난 뒤 박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진 듯했고 그의 숨소리만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그날 스태프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공연장 좌석 배치 회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맨 앞줄 한 자리는 비워두겠습니다. 누구도 앉지 않습니다. VIP도 안 됩니다. 말은 짧았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수 공연을 하루 앞둔 무대 뒤편은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스태프들이 장비를 나르고 조명을 점검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무대 위에서는 테스트 음향이 울렸다. 모든 것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만은 조용히 다른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서진이었다. 그는 무대 바로 앞, 맨 첫 줄 가운데 비워둔 한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공연장 전체가 소란스러운데도 그 주변만은 다른 공기를 품고 있는 듯 고요했다. 그는 의자의 위치를 살피고 다시 한번 거리와 각도를 확인했다. 노래가 시작될 때 조명이 닿는 방향, 객석과의 시선 높이, 무대 단턱과의 간격까지 모두 세심하게 맞춰보았다. 손끝이 의자 등받이를 스칠 때 조명 테스트 빛이 스쳐 지나가며 작은 그림자가 생겼다. 이어 그는 준비해둔 담요를 조심스럽게 꺼내 의자 팔걸이 위에 올렸다. 천천히 접힌 모서리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순간 무대 위로 떨어지는 조명이 담요를 따뜻한 색으로 물들였다. 이 장면은 스태프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순간이었다. 말없이 의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그 자리가 지닌 의미가 무겁다는 사실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성현을 위한 준비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병원 측은 이동 경로를 꼼꼼히 확인했고 휠체어 이동 차량과 유료 보조 인력을 배치했다. 공연장 내부에는 성현이 머물 대기 공간이 마련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장비도 준비되었다. 모든 과정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의료진은 여러 차례 리허설을 하며 휠체어가 객석 첫 줄까지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선 점검이 아니라 한 아이가 오랜 시간 품어온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다. 누구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약속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공연 당일 밤, 무대의 첫 조명이 꺼지고 객석 전체가 어둠 속에 잠기자 비워진 한 자리가 조용히 드러났다. 조명 하나가 천천히 그 자리를 비추며 관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성현이 도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끝까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연 시작 직전 무대 뒤편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휠체어 바퀴가 천천히 멈추는 소리, 담요를 쥔 작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 의료진이 숨을 고르며 조용히 위치를 잡는 순간 작은 빛이 성현의 얼굴에 닿았다. 그의 눈은 무대를 향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다. 만약 성현이 끝내 자리에 앉지 못했다 해도 그 의자는 여전히 하나의 약속을 품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의자는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채워져 있었다. 시간이 쌓아 올린 이야기와 한 사람의 진심이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었다. 관객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가진 의미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자리 하나가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무대 끝에서 마지막 곡의 여운이 천천히 사라질 때 공연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고요해졌다. 환호와 박수로 가득하던 공간은 묘한 따뜻함 속에서 잦아들었고
많은 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앞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화려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약속을 조용히 품은 채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무대를 바라보던 박서진의 눈빛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수많은 조명과 음악, 그리고 관객들의 열정이 채운 공간 속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은 마음,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었던 약속, 그리고 다시 이어진 인연.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조용히 교차했다. 사람들은 왜 그 의자가 비워져 있었는지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리였다. 무대를 내려온 박서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그의 눈에 잠시 머물렀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 안도와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빛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분명 따뜻했다. 지키려 했던 마음을 지켰다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관객들 역시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무대에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공연 중 하나였을지도 모를 이날이 특별해진 이유는 단순했다. 세상이 잊은 작은 약속을 누군가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이어졌다는 점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큰 감동보다 작은 진심에 더 오래 머문다. 비워진 의자 하나가 전한 울림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만약 당신이라면 지켜야 할 약속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당신의 삶에서 누구를 위해 자리를 비워둘 수 있을까? 이 이야기 속 한 자리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지켜야 할 마음이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길 바란다.